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남쪽에서 인기 가수가 되면 부와 명예를 한 몸에 얻게 되는데요. 하지만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딴따라라고 불리면서 폄하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지 오겹으로 키운 자식이 가수가 되겠다고 하면 부모는 머리를 싸매고 알아눕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지난 8월 24일 지병으로 사망한 가수 최희준 씨도 다르지 않았는데요. 한국 최고의 명문대 법대를 나온 수재가 딴따라가 된 사연, 짧고 굵게 짚어봅니다. 물도 한숨도 나 혼자 씹어 삼키며 밤거리에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이 노래는 1960년대를 대표하는 청춘 영화인 맨발의 청춘의 주제가입니다. 가수 최희준 씨의 대표곡 중에 하나인데요. 50여 년이 흐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트로트가 유행하던 시절 특유의 저음으로 새로운 외국풍의 노래를 불렀던 가수 최희준. 그는 어떤 계기로 가수가 됐을까요? 최희준 씨는 1936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간다던 서울 경복고를 나와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는데요. 아버지는 그가 고시에 합격해서 판검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만 대학교 3학년이던 1957년 학교 축제에서 과 대표로 노래를 부른 게 계기가 돼서 1959년 미 8군에서 가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보기 드물었던 대학생 가수인데다가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으로 크게 화제를 모았는데요. 덕분에 학식과 지성을 겸비한 한국에서는 드문 지성파 가수라는 수식어가 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사실 학력과 가수 또는 학력과 배우로서의 자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남한 사회에서는 연예인의 학벌은 대중의 관심을 단숨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2007년 남한의 연예계는 학력 위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다니지도 않았던 대학을 졸업했다고 밝혔던 연예인들의 거짓말이 들통이 난 건데요. 학벌을 중요하게 따지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낸 웃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손에 꼽히던 서울대 출신 연예인은 세월이 흐르면서 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외국의 유명 대학을 나온 연예인도 적지 않은데요. 덕분에 배우와 가수들은 공부 안 하던 놀새들이라는 편견도 많이 사라졌고 딴따라, 광대라는 표현도 옛말이 됐습니다. 네, 이 노래는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하숙생입니다. 남한 최초의 서울대 법대 출신 가수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최희준 씨는 지난 1996년에는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가수 출신 최초의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이렇듯 최희준 씨가 한국 사회에 남긴 족적은 나그네처럼 그저 흘러만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초라는 길을 앞장서서 걸으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는데요. 바로 그 길로 수많은 아이들이, 특히 공부 잘하니까 너는 법관이나 의사가 되라는 틀에 박힌 주문을 받던 아이들이 최희준 씨가 만든 그 길을 따라서 자신의 꿈을 찾아 좀 더 편안히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도 텔레비전 광고를 하죠. 2009년 7월에 북한이 대동강 맥주 TV 광고를 했을 때 이제 북한도 광고를 하는구나 라면서 그걸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남한은 광고 속에 묻혀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눈에 띄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남쪽의 광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한 병원의 응급실, 한 남자가 긴급 후송됩니다.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며 이대로 보낼 수 없어, 제발 일어나세요 라고 외치는데요.
광고 속에 의사가 살리려고 애를 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싸이월드입니다. 외국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밀려서 시들해진 싸이월드를 다시 살려보자는 이 광고가 과연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인터넷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짠하다, 다시 접속해보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일단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데는 성공한 듯 보입니다. 남한에서 처음 광고가 시작된 건 130년 전인 1886년입니다. 독일 무역상이 수입 목록을 나열해서 한성주보라는 신문에 실었던 게 최초의 광고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서 지금처럼 강렬한 한마디를 넣은 상업 광고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입니다. 무슨 광고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금성사, 지금 LG전자의 텔레비전 광고였는데요. 10년을 써도 끄떡없는 제품이라는 신뢰를 주는 문구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1990년대 한국 사회는 소비 수준이 향상되면서 기발한 광고 문구들이 꽃을 피웠는데요. 1993년 한 침대 회사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라는 광고를 방송했습니다. 해당 광고 덕분에 판매율은 껑충 뛰었고 이 문구는 유행어까지 됐습니다. 때문에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을 고르라, 이런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아이들이 침대를 선택하는 일까지 생겨서 광고 문구를 수정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광고의 본질은 물건을 더 많이 팔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분위기를 잘 읽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요. 1990년대 말 외환 위기로 국가 경제가 부도 위기에 몰리고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자금을 지원받으며 온 나라가 침울했던 당시 모두의 귀를 열리게 한 광고 문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IMF 사태 이후 불황에 지쳐가던 사람들에게 이 한마디의 위력은 컸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기억하는 광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정을 팝니다. 사람이 미래다. 이런 광고는 잔잔한 위로를 주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광고가 눈에 띄지 않는다. 네, 광고할 물건을 직접 보여주면서 광고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 광고가 유행하기도 했었죠. 또 오렌지 농장에서 갑자기 외치는 좋다는 뜻의 포르투갈어 따봉, 이 광고 나오고 우리 국민 중에 따봉 이 말 안 해본 사람 없을걸요. 네, 그렇습니다. 1990년대 따봉이라는 광고는요,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덕분에 따봉 식당, 따봉 분식, 따봉 만화방, 따봉 미용실까지 생겨날 정도였는데요. 광고 효과도 정말 따봉이었습니다. 이처럼 수작으로 꼽히는 광고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처럼요. 그런데 정작 상품은 기억이 안 나고 광고 문구만 기억에 남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광고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겠지만 광고주에게는 황당한 상황이겠죠. 기억에 남으면서도 상품 판매에도 기여하는 광고를 만들기 위해 나만의 치열한 광고 전쟁은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05년에 남북 합작 광고가 처음으로 제작됐습니다. 북한의 젊은 예술인인 조명애 씨와 남한의 인기 가수 이효리 씨가 함께 출연한 휴대폰 광고였는데요. 남북 최초의 시도였기에 국민들뿐 아니라 외신들까지도 휴대전화 외교라면서 주목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남한에서 광고를 만드는 이들은 또 다른 남북 합작 광고를 구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그 광고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요,
북한의 조선중앙TV에서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